군산, 김제, 부안, 갑주신 신영대 의원입니다. 먼저 제 질의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행안부 차관님, 네, 아까 오전에 임미 의원님 질의 과정에 기재부에서 공문을 받았다, 교부세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지방에 네. 보낸 거 있습니다. 지방이 보낸 게 아니라 기재부로도 공문을 받았냐 말씀이에요. 지방에다가 확정된 배정된 예산을 보낸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기재부로부터 교부세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 공문을 기재부로 받았냐는 질문에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지방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전자문서를 통해 보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임미애 의원님의 질의는 그게 아니라 예, 행안부나 교육부에 기재로부터 지방 교부금 그리고 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 교부세를 감액된 거에 대해서 공문을 받았냐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받았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속기 다시 보시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은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자정까지 아까 박정희 위원장께서는 자정까지 내라고 하셨는데 자정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셔서 바로 공문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임미애 의원님 포함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위원들한테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행안부에서 그 얘기는요. 다시 한번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내린 공문이 있어요. 보면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감액된다는 공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추정된 예산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했고요. 저도 기재위 위원인데 지난번 기재위 회의할 때 우리 김은성 차관님 말씀하셨잖아요. 공문은 주고받은 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셨죠? 예, 그때 공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통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네. 이제 공적 문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행안부 차관님께서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보낸 거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공문이라고 시행하는 게 기재로부터 행안부 교육부에 내려가고 이걸 받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각 시군 지자체 시도 지자체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행안부 차관님께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데 아까 임미 의원의 질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기재부로부터 교육부나 행안부가 예산의 감액에 대해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의였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작년 9월 18일 날 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이면 끝나는 거. 정부에 예, 그리고- 예산이 감액되는데 브리핑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의원님 그리고 저희가 네. 국고금 관리법 네, 시행령에 알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다른 제 질의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 하고요. 행안부 차관께서는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 친일 관련된 이런 국무위원과 우리 현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인사들, 공직자들의 발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현재의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 부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이제 교과서 문제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과서 왜곡 문제는 일본에서 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한 걸 알았는데 우리 정부의 역사 교과서가 우리 국민들부터 의심을 사게 되고 걱정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이주 사회부총리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새로 나온 한국사 교과서 내용 다 보셨죠? 네. 다는 못 문제가 되는 교과서는 보셨죠? 네. 네, 검정 통과했고 오늘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배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내용 어째 최종적으로 장관님께서 검증하시면서 문제점은 좀 느끼지 못했습니까? 검증이 워낙 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검증 심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더라도 네. 그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검증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검증의 최종 승인자는 결재권자는 우리 이주 장관님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네. 검증 기관의 심사 네. 결과를 근데 이제 존중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네. 63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그 책 전체를 받으려고 했더니 잘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일부 복사만 해갖고 왔거든요. 6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을 두고서 사실은 평가가 끝난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네, 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의 친일 행위를 덮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쓴 아름다운 작품들은 우리 문학의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있으면서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냐면 이 글을 보고 서정주 시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해보자.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친일 지식인에 대한 시각이라면서 일제에 협력한 친일 지식인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배운성, 김용재, 김동인, 서정주에 대해 이들이 왜 친일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자. 이 중 한 명을 정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토론해보자. 장관님, 이런 내용의 역사교과서,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 게재되는 게 동의하십니까? 예, 이번 그 금정의 그 학교간 모든 역사 교과서는 그 2022년 좀 짧게 대표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예, 교육개정 과정과 또 중립성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 준거로 해서 전문 그 금정위원들이 그 금정 심사를 해서 통과한 것입니다. 또 만약에 또 그런 좀 문제가 제기되면 또 그걸 제기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 절차가 또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좀 보시고 검토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위안부 문제에서도 다른 교과서에는 강제동원, 구타와 성폭력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건 빠지고요.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 이 단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은 과거에 일본이 역사교과서 역사교과서 왜곡할 때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쨌든 독재는 독재인 거죠. 독재는 독재가 맞는 거죠. 독재란 표현이 집권 연장, 장기 집권이란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는 단어입니까? 제가 뭐 맥락을 좀 전체를 봐야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독재라는 표현을 다 빼고요. 장기 집권, 집권 연장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4.3 사건 왜곡도 심각합니다. 다른 교과서들에서는 역사 교과서에는 전체 도면 10%에 달하는 주민이 희생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반은 민간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정도로 써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2001년도에 일본의 후쇼사라는 출판사가 발행한 역사 교과서에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해서 우리 정부가 대적으로 항의를 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는 일본 정부에 35개 항목에 대한 수정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당시 외교부 장관이던 한승구 장관께서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A4 용지 36쪽 분량의 우리 정부의 수정 요구안을 전달했고요. 교육부, 외교부, 총리실, 국조실 합동으로 왜곡 교과서 대책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도 일본에서 역사 교과서 왜곡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국회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역사 교과서 왜곡 대책 특위까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신데 당시 김재원 의원께서는 수쇼샤 역사 교과서 채택 반대원도 관련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이렇게 쭉 대응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찌 보면 사실을 줄이고 그리고 사실을 감추는 이런 역사 교과서의 왜곡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런가 좀 봤어요. 이번에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필진들 누구누구인지 대충 아시죠? 보니까 한 5분 정도가 참여하셨던데 여기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이병철 역사교사하고 배민 교수란 분이 이번에 집필에 참여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네, 한 분은 저희 교육부의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시죠? 성함이 제가 장관 보좌관이시잖아요. 네, 이름 모르세요? 잠깐 제가 장관님이 임명 안 하셨나 보죠? 네? 장관님이 보좌관 임명 안 하셨나 봐요?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임명해서 내려간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임명했습니다. 근데 이름을 불러오세요. 잠깐 아닌가요? 제가 잠깐 아닐 겁니다. 예, 그분 두 분은 아니신 걸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병철 교수님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예전부터 좌파가 미래를 장악해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교육관을 심어주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해 융단 폭격하듯 비난을 한다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이 집필지에 참여하신 분은요. 배민 교수라는 분 역시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고 민주화를 비난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역사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검정교과서 내놨고요. 이 검정교과서를 교육부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원래 이제 역사 교과서를 내려면, 교과서를 제작하려면 최근 3년간 관련 도서를 한 권이라도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왜 만들었죠? 자격 조건에 네, 자격 조건에 있습니다. 있죠. 네네. 자격 조건이 왜 있는 겁니까? 그 출판사가 그런 역량을 갖춘지를 그렇죠. 자격을. 그걸 갖춘지를 확인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이 출판사는 어떤 경우냐면 3년 전에 없었어요. 없는데 관련된 한국 학력평가원인데 이 관련 출판 실적이 전혀 없는데 교육부의 검정 공고가 올라옵니다. 올라오자마자 2007년에 냈던, 오래전이죠. 2007년에 냈던 기출문제집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문제집을 표지화 바꿔서 출판했습니다. 이거 실적으로 인정해달라고. 그걸 인정해 줍니다, 교육부가. 그렇게 하고 이번에 교과서를 저희가 검정 교과서 신청한 겁니다. 이제 확인하셨죠? 네, 이 교육부가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한국학력평가원 내에서 한 건, 네, 평가원에서 여기, 예, 잠깐 들어보십시오. 네, 보좌관으로 가신 분이 누굽니까? 이제 확인하셨잖아요. 네. 성함을 제가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번에 책 검정을 신청한 출판사에 계셨던 분이 이제 거기 한국학력평가원에서 계신 분이 지금 장관님 보좌관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년 보작이라고 해서요. 네. 뭐 매일 같이 있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장관께서는 이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검증해 주십시오. 검증이 통과했다고 된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고 저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언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 지적도 있고요. 이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다른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를 일본이 과거 역사, 우리 역사를 왜곡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예곡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하게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검증에 합격한 교과서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좀 정부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